안녕하십니까. LS증권 글로벌 상품 영업팀 김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조세열의 커머디티 백과사전, 지난번에 이어서 배터리 금속으로 또 저희가 이어서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최근에 또 배터리 화재라는 이슈로 맞아요. 예. 좋지 않은 이슈로 화제가 되고 있지만 또 그만큼 아직 성장하고 있는 산업이니까 그 안에 들어가는 원자재가 뭐 얼마나 안정성이 있을지 또 어떻게 사용할지가 더 중요해지는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맞습니다. 들었어요. 예. 그래서 뭐 이번에 불난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원계 배터리죠. 이제 니켈이 들어가는 중국산 배터리였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한국산보다 조금 그런 안정성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좀 불도 나고 이러는 사태가 발생하긴 했는데 어떤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좀 겪어가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오늘은 이제 지난번에는 주로 이제 배터리 금속 관련해 가지고 이제 배터리 원리라든지 아니면은 뭐 들어가는 금속이 어떤 게 있고 또 그런 금속이 어떤 특성이 있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렸었는데 오늘은 이제 가격 동향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뭐 보시면은 그 폭락 후에도 계속 약세인 리튬 가격이라고 했는데 뭐 차트가 아주 드라마틱하죠 보면은. 예. 이거 상하이 가격인가요? 네네, 상하이 가격이고요. 그래서 이 리튬 가격입니다. 그래서 리튬 같은 경우에는 2015년 이전에는 굉장히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리튬이라는 게 그 전까지는 주로 소형 가전제품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 이제 사용이 됐었기 때문에 뭐 공급도 안정적이고 뭐 소비도 굉장히 안정적이었기 때문에 가격이 뭐 그렇게 많이 움직이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가격이 조금 올라가기 시작한 게 이제 2016년부터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이때부터 그 전기차가 상용화가 시작이 됐었거든요. 리튬이 이제 많이 필요하게 됐고 그렇기 때문에 2016년에는 그 전보다 한 2배 정도 뛰는 현상이 나타났었어요. 그랬었는데 2018년부터는 이제 하락을 하게 됐었죠. 왜 그러냐면은 이제 가격이 올라가니까 또 공급이 또 늘어나죠. 이제 아무래도 이제 광산 업체들이든지 돈이 되는 걸 아니까 이제 생산을 늘리면서 가격은 계속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공급이 늘어나니까 가격도 하락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2020년에는 이제 코로나까지 터지면서 이제 수요도 줄고 그다음에 공급망도 이제 망가지고 이렇기 때문에 저점을 이제 찍는 일이 발생했었는데요. 그다음에 이제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한 게 2021년부터 아주 드라마틱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2021년부터 올라간 거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중국에서 전기차를 확대를 하기로 이제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리튬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도 보면 친환경 정책들이 많이 나오면서 거기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전기차가 팔리면서 리튬 가격이 저점 대비해서 10배 정도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2022년에 뭐 최고치를 갱신을 했었었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드라마틱하게 이제 가격이 빠져가지고 지금은 이제 고점 대비 한 85% 정도 빠진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랠리 일어나기 전 수준으로 거의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에도 보면은 저 리튬 is dirty cheap 그러니까 뭐 더럽게 싸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도 더 떨어질 것 같다라는 그런 기사들도 나오고 그랬었는데요. 뭐 다른 금속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코발트나 니켈도 보시면은 2021년부터 확 올라갔다가 뭐 가격이 뭐 그 전 수준으로 다시 빠지고 코발트도 그렇고 니켈도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코발트 같은 경우에는 2018년에도 그런 현상이 한번 있었었는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코발트 같은 경우에는 콩고에서 전체 이제 공급의 한 70%, 75%뭐 이 정도를 공급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콩고라는 나라가 정정이 좀 불안한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공급이 굉장히 위태위태하고 그다음에 환경 이슈들이 이제 그때 많이 나오면서 가격이 많이 올라갔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공급도 이제 정정 이슈도 좀 풀리고 공급도 이제 많이 공급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이후로 배터리 업체들도 코발트는 너무 이게 한 곳에 집중이 돼 있기 때문에 좀 코발트를 좀 덜 쓰는 이제 배터리를 개발하자 뭐 이런 차원에서 이제 가격이 확 떨어지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니켈이나 코발트나 리튬이나 보면은 대부분 다 이렇게 확 올라갔다가 확 떨어지는 그런 가격 움직임을 보여줬었고요.
그 이유를 갖다가 뭐 살펴보면은 뭐 가장 큰 이유는 이제 공급 과잉입니다. 예, 돈이 되니까 이제 너도 나도 만든 거죠. 결국은 수요가 공급을 못 따라가서 그렇죠. 너무 예. 많이 남게 돼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가격이 뭐 아까도 보시는 것처럼 10배 이상 올라갔었으니까 그러면 이제 뭐 광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빨리 이렇게 돈 되는데 빨리 만들어야지라고 이제 생산을 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기존의 광산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증산을 할 거고, 그다음에 안 하던 데 같은 경우에도 이게 돈 되네. 그러면 신규로 이제 광산을 개발을 해보자. 지금까지는 이제 하진 않았었지만은 앞으로 뭐 이게 돈 되니까 해보자 그러고 이제 새로 이제 광산을 시작한 데들도 많고요. 광산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결정해서 생산하기까지도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은 또 일단 시작이 하면은 멈출 수가 없잖아요. 보면은 이게 중간에 가격 떨어졌다고 이걸 스탑을 시키면은 그 다음에는 들어간 돈이 다 그냥 매몰 비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뭐 계속 생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격이 왕창 떨어진 거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제 차트 같은 걸 보면 필바람 미네랄이라고 이제 그 호주의 가장 메이저 이제 리튬 업체 중에 하나인데 네네. 여기도 보면은 2020년 이후로 보면 계속 생산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역대 최고치로 지금 늘어나고 있는 중이고요. 줄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생산 한번 시작하면은 이게 줄이면은 더 비용을 이제 커버가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최대 생산을 하다 보니까 지금도 가격이 이렇게 빠졌지만은 뭐 역대 최고치로 이제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밑에는 이제 중국의 탄산 리튬 이제 생산량인데 이것도 역대 최고치로 지금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6월 같은 경우에도 비교해 보면 작년 동월 대비 한 50% 정도 증가를 한 수량이거든요. 그러니까 역대 최고치를 지금 현재 낮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니까 사실 가격이 올라갈 수가 없는 거죠. 예, 보면 공급이 워낙 많다 보니까. 네네. 코발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발트도 2021년에는 보면은 수급 쪽에서는 이제 그 공급이 좀 부족한 상황이었었는데 2022년부터는 항상 공급이 넘쳐나고 있거든요. 보면은 이제 생산량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콩고에서 제일 많이 생산을 하고 있는데 콩고에서도 제일 많이 생산하는 업체가 중국 업체거든요. 그 업체가 전 세계 코발트 생산의 한 60%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CMOC라고 이제 중국 업체인데 원래는 이제 중국 업체가 콩고에 뭐 광산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원래 거길 갖고 있던 미국 업체가 이제 그걸 카라이칸이 이제 그거를 하지 말라고 그래갖고 그걸 갖다 중국 업체에다 매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중국 업체에서 인수를 한 다음에 생산량 한 2배 정도로 늘렸습니다. 코발트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중국이 뭐 전 세계에서 가장 코발트를 많이 컨트롤하는 국가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도 니켈을 워낙 많이 생산을 하는데 니켈 생산하는 과정에서 또 부산물로 코발트가 나옵니다. 근데 코발트 생산량을 갖다 한 2배 정도 늘렸거든요. 돈이 좀 된다 싶으니까. 그래서 이제 인도네시아 같은 데도 또 생산량을 늘리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공급이 뭐 넘쳐나고 있는 상황이죠. 그다음에 원래 하던 데도 늘리지만은 안 하던 데도 보면은 계속 뭐 늘리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보면은 이제 이 상황이 쉽게 끝나지가 않을 것 같은 게 보면 2023년 리튬 공급 비중을 보면은 호주, 칠레, 중국이 이제 세 개 업체가 전 세계 리튬 공급량의 92%를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거의 대부분을 담당을 한 거죠. 근데 호주, 칠레, 중국 업체들이 향후 10년간 보면은 매년 연평균 한 10% 정도씩 생산량이 늘어날 거라고 그래요. 보면 이 세 개 국가에서만. 근데 이제 2028년도 비중 전망을 보면은 이 세 개 국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60%로 줄어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생산량을 늘리는데도 불구하고 비중이 줄어든다는 거는 다른 데는 더 많이 늘린다는 거죠. 전체도 많이 증가하는 거예요. 네, 전체로 굉장히 많이 증가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세 개 국가도 연 한 10%씩 늘어나는데 다른 국가는 10%가 아니고 더 많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원래 안 하던 데 같은 경우에도 한 10배 뛰니까 야, 우리도 이제 광산 개발하자고 그랬고 광산을 개발한 게 이제 그 결과들이 이제 지금 계속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당분간은 보면은 공급량은 줄어들 가능성은 거의 없다.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요인은 이제 수요를 볼 수 있는데
수요는 이제 계속 늘어납니다. 수요도 늘어나기는 늘어나고요. 뭐 이렇게 늘어난 게 보면 뭐 전기차 때문에 사실 늘어난 거거든요. 전기차 팔리는 게 늘어나긴 하는데 성장률이 예전만 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올해만 해도 보면 중국 같은 경우에도 전기차 판매량 증가폭이 그 전보다는 좀 많이 줄어 있는 상태고 중국 이외의 지역은 더 하거든요. 뭐 우리나라만 해도 사실 얼마 전에 전기차 불나고 뭐 이러면은 사실 저만 해도 이게 뭐 이런 게 좀 해결되기 전에는 전기차 좀 사야 되나? 저희 아파트에서도 그 톡방에 저게 나오더라고요. 전기차 지하에 주차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근데 아직까지 뭐 그 출입금지 하자는 얘기는 안 하지만은 뭐 그런 얘기가 나오면은 원래 살려고 했던 사람도 아유 그죠. 괜히 뭐 지금 살 필요 있냐? 뭐 눈치 보이게 뭐 괜히 전기차 세워놨다가 또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으면 좀 그러니까 뭐 그런 뭐 일들로 인해 가지고 아무래도 수요가 좀 더 위축이 될 것 같아요. 또 중국산 전기차라든지 배터리 관련해 가지고 지금 관세 좀 미국이나 유럽에서 계속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전기차가 지금보다 더 비싸게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수요가 좀 더 늘어나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판매량은 그래도 늘겠지만은 그 폭 자체는 확 늘어나긴 쉽지 않다. 그런데 이 공급량은 보면은 확 늘어나는 거에 대비해 가지고 공급량 확 늘려나는데 수요가 뭐 늘어나긴 하는데 그 정도로 늘어나진 않기 때문에 앞으로 한동안은 계속 그 좀 공급이 수요보다 많은 현상이 유지가 될 것 같아요. 또 트럼프가 혹시 또 대통령에 또 당선되면 이제 첫날부터 중요하죠. 보조금 다 없앤다고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보면은 뭐 그러면 이제 뭐 사실 더 안 팔릴 것 같고 그런 이슈들이 있으니까 지금 현재 상황은 당분간은 계속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S&E 리서치라는 데서 이제 발표한 자료를 봐도 보면 수요는 리튬 수요는 한 18% 정도 매년 증가하는데 공급은 한 20% 정도 앞으로 뭐 2030년까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도 한 2028년까지는 계속 완만한 하락세를 계속 보일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공급이라는 게 뭐 계속 이게 뭐 확 줄일 수도 없는 거고 뭐 공장 같으면 좀 세우고 줄이고 뭐 이러겠지만 광산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기 때문에 생산 안 하면은 비용을 커버를 못 하기 때문에 계속 생산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계속 이제 뭐 리튬 가격이라든지 코발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보다 이렇게 확 올라가기는 쉽지 않다라고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관심 끄면 되겠네. 뭐 리튬이나 뭐 코발트가 뭐 향후 몇 년간은 뭐 계속 이런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될 것 같아요. 뭐 사실 뭐 그 말이 틀린 것도 아닌 것 같고요. 이게 오히려 뭐 전기차 확산에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지금부터 이제 대중화가 시작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전에도 보면 컴퓨터 같은 장비들도 예전에 처음 나왔을 때는 다 비싸갖고 못 썼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기관이나 뭐 이런 회사 같은 데서나 쓰지 개인용 PC라든지 뭐 이런 거는 쓸 수가 없었잖아요. 보면 비싸가지고. 근데 지금은 보면 배터리 가격이 앞으로 10년간 지금보다 같거나 더 낮은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된다 그러면 점점 더 싸지겠죠. 그러면 싸지면은 뭐 주식도 그렇지만은 가장 큰 호재는 가격이 싼 거 아니겠습니까? 뭐 주식도 제일 좋은 게 싼 주식이 제일 뭐 사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니까요. 전기차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싸게 계속 이게 잠깐만 싼 게 아니고 계속 한 10년간 계속 더 지금보다 싸게 계속 공급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그럼 배터리 가격도 굉장히 싸게 공급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기차 가격도 훨씬 싸게 공급이 되면은 그러면 살만한 수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도 보면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팩 같은 경우에는 75kWh 정도 되거든요. 보면은. 근데 이게 작년에는 151kWh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한 절반 정도를 줄어든 상태거든요. 근데 내연기관차하고 그다음에 전기차의 그 비슷한 수준이 그 100kWh 정도라고 그래요. 보면은. 그래서 100kWh보다 이게 더 높으면은
전기차 가격이 더 비싼 거고요. 네네. 그다음에 그거보다 낮으면은 전기차 가격이 내연기관차보다 더 쌀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75kWh 정도 되니까 거의 중국에서는 내연기관차보다 싼 전기차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네. 보면은 그러면은 지금 현재는 이제 계속 뭐 아무래도 전기차 가격이 배터리 가격 때문에 비싸가지고 뭐 중국만 그렇지 다른 나라들은 아직 그렇지는 않거든요. 중국만 지금 싸게 공급이 되니까 그 정도 만들 수 있는데 만약에 이제 이게 더 낮아지거나 그러면은 굉장히 경제적으로 봤었을 때도 경쟁력 있는 전기차가 출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러다 보면은 이제 뭐 보조금 같은 거 안 줘도 뭐 경쟁력이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네. 이런 안전성 같은 문제만 좀 그쵸. 단기간에 좀 해결할 수 있으면은 싸게 이렇게 공급이 된다면 살 수 있는 수요는 앞으로도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어려운 단계를 지나가게 되면은 그리고 본격적으로 많이 팔리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뭐 리튬이나 코발트나 뭐 니켈 같은 그런 배터리 금속 가격도 다시 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뭐 지금 현재로서는 뭐 사건 사고도 많고 그다음에 가격도 뭐 사실 계속 약세고 네. 뭐 이러지만은 뭐 아주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뭐 그래도 조금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뭐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요번으로 해가지고 2회 걸쳐가지고 배터리 금속 마무리인가요? 네, 마무리하도록 아쉽네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사실 그 원자재는 가격 움직임의 수급이 가장 기본이 그렇죠. 되고 예. 중요한데 아무래도 아직 뭐 이 상품이 CME 거래소에서 활발하게 리테일로 거래가 되고 있진 않지만 네. 향후 그렇다고 하면 또 우리가 수급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또 가격 흐름도 그쵸, 예측할 예. 수 있고 투자를 결정할 수 있으니까 이런 내용들을 잘 유의하셔서 네. 나중에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지금 뭐 거기 나오는 데들이 생산되는 데들이 뭐 특정돼 있는 국가에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도 한번 좀 뉴스에서 보시면은 혹시 뭐 그런 데서 뭐 이슈가 있다든지 그러면은 뭐 가격에 또 반영이 될 수도 있으니까 한번 관심을 갖고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근데 듭니다. 이렇게 원자재 가격이 2028년까지 계속 약세라고 하면 이거를 사실 구매해서 제조해서 판매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너무 손해 아닌가요, 계속? 힘들죠. 굉장히 네. 예, 안 망하고 버티는 게 할 수 있는 최선. 근데 이제 버티는 업체한테는 기회가 올 것 네. 같아요. 만약에 뭐 다들 그렇다시피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뭐 좀 아무래도 안 좋은 업체들 위주로 망하기 시작할 거고. 그렇죠. 요 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남아 있으면은 그때는 이제 딴 데들이 신규로 진입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될 거고 남아 있는 업체들한테는 훨씬 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근데 그때까지 가는 과정이 너무나 고통스럽겠죠. 망한 업체들도 많이 나올 거고. 그러니까요. 광산업체나 혹은 또 실제로 제조해서 판매하는 업체도 배터리 원가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 이 가격이 계속 약세로 간다는 게 어떻게 작용할지도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조세열의 커머디티 백과사전에서 배터리 금속은 2회에 걸쳐서 마무리되었고요.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